자, 제목에다가 씁시다. 나비는요, 우리 민족 철조망은 분단 현실이야. 자, 봐봐. 이 철조망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분단 현실 끝나 안 끝나? 안 끝난 거야. 그래서 철조망이 있는 상태면 철조망 바깥 이쪽이 우리 편이고 이쪽이 남의 편이야. 그래서 나비가 우리 편 안쪽으로 안착했어. 그렇다고 평화로운 시기야? 아니야. 응. 그래서 잠깐 나비가 공격당하지 않게 안착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편이긴 하지만 철조망이 여전히 쳐져 있는 상태면 나비가 원하는 꽃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철조망 이쪽 저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철조망 자체가 없어져야 돼. 여기 보면 철조망 속에 앉길 하잖아. 선생님, 철조망 속은 철조망 바깥보다 안전한 공간이니까 나비가 거기를 앉기를 소망하니까 긍정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철조망 속과 밖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뉘어져 있지. 그것 자체가 나비가 비판하는 분단 현실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철조망 속이랑 꽃밭이라고 하는 이상향이 나오는데 꽃밭은 철조망이 사라진 곳이기 때문에 둘이 다른 공간이다. 그거 생각하시고 봅시다. 지금 저기 보이는 시프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이를 별일 없이 보는 것이 된다. 저녁 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자, 요 부분 1연 있죠. 여기에는 화자는 나비를 관찰하거든. 그런데 여기에는 나비의 입장으로 직접 제시되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홀수 기억해 주세요. 1, 3, 5. 이 시에서 홀수연들은요, 화자가 나비를 바라보고 있거든. 그래서 사실 나비는 관찰 대상이고 화자는 나비를 바라보는 사람인데 1, 3, 5연에서는 나비의 입장을 화자가 직접 제시해주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나비 입장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 아직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가야 한다. 이것도 나비 입장이지? 벽. 처음으로 나비는. 그래서 요거는 화자가 다시 나비를 관찰하고 있고.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거는 또 나비 입장이야. 그래서 이 작품의 화자는 나비를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1, 3, 5연에는 나비의 입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시다. 자, 그러면 1연에 나비가 어떤 입장인지 좀 봐볼게. 시프런 강과 산을 넘어야지만 하루 종일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대. 즉 무슨 얘기냐?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안에 강과 산 너머를 가지 못하면 별일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 강과 산은 얼른 넘어가야 되는 극복 대상이야. 그런데 서쪽 하늘에, 선역 하늘이야. 서쪽 하늘에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이 열려요. 서쪽 하늘에 장밋빛 무늬, 커다란 눈, 지는 태양이야. 석양. 그럼 봐. 이 시간적 배경은 뭘 얘기해? 나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하루 안에 강과 산을 넘어야 되거든? 근데 저 강과 산은요, 아직까지 내가 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거리가 멀어. 근데 서쪽 하늘에 해가 막 지고 있으면 제한된 시간은 줄어들지. 내가 해결해야 되는 장소까지 가는 거리는 줄지 않지. 나비는 막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날았기 때문에 날개는 지쳤어요. 그런데 강과 산을 주어진 시간 안에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서로 가슴 타는 거리에 숨만 흐르고 있다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10%는 색채어 쓰이고 있어요. 시각적 심상 자극하고요. 강과산은 나비가 넘어서야 되는 대상입니다. 자, 이때 10% 강과산이랑 대조되는 색상 대비 이루고 있는 장밋빛 무늬라고 하는 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이라고 하는 게 서쪽 하늘을 막 비추기 시작하는데, 얘는 해질녘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나비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주는 배경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붉은 노을 속에 해라고 하는 애가 10%는 강과산이랑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붉은색, 푸른색. 그리고 붉은색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걸 막 쫓기게 하고 있고, 강과산은 여전히 멀고. 여기 지금 생략법 되어 있죠. 난 오늘 하루 종일 날아서 지쳤어. 그런데 아직까지 갈 거리는 많았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가슴 타는 거리에서 해서 강이랑 산이 있고 나비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 둘 사이가 가슴 타는 거리가 되는 거겠지? 응? 그래서 얼른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숨만이 흐르고 있다. 열심히 날아야 되니까.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나비가 계속 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비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지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극복해야 될 대상이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서 상황은 더 안 좋네. 모진 바람이 분다. 자, 이건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 입장에서의 서술입니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첫 고향의 꽃밭의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자, 바람이 불면 내가 가야 되는 거리까지 날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모진 바람은 나비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비는 그 와중에도 열심히 싸워요. 피 비린내 후각적 심상이고. 그래서 나비라고 하는 애는 결국 상처를 얻습니다. 저기 생채기라고 하는 건 나비 노력의 흔적입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나비가 넘어야 되는 존재, 그리고 넘은 다음에 얘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꽃밭이야. 근데 이 꽃밭을 원해서 오늘 어쨌든 살아남아야지 꽃밭을 갈 거 아니야. 강과 산이라고 하는 걸 넘기 위해 나비는 열심히 노력하거든.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분단 상황을 열심히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나비는 생채기만 갖고 있고 아직까지 시대적 현실이라고 하는 건 나비한테 긍정적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비는 분단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얘기하고, 생채기는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 민족에게 남은 흔적이에요. 첫 고향의 꽃밭의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자, 그럼 나비는 생채기를 얻고 피 비린내 나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지막까지 바라는 바가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라움의 향기는 뭐의 향기냐? 꽃밭의 향기죠. 첫 고향의 꽃밭은, 자, 이 나비가 우리 민족이지. 우리 민족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분단 상황이었니?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첫 고향의 꽃밭은 나비가 지향하는 우리나라 민족이 분단되기 이전 상황을 얘기해요. 과거에 사랑과 평화가 넘쳤던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나비가 생채기를 입으면서까지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이유는 처음 우리 민족이 행복했던 그 시기라고 하는 걸 강렬하게 바라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야. 여기 보시면 바라움이라는 표현은 시적 허용이죠. 원래 바람이죠, 바람. 그리고 바라움의 향기였다 해서, 바라움이라고 하는 건 소망을 얘기하는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치? 그래서 그 바라움이라고 하는 애를 향기로 빗대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은유법 쓰인 겁니다. 바라움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은. 오케이? 그러니까 즉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야. 나비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싸우는 이유는 분단 이전 상황을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이다 거든. 근데 그 소망이라고 하고 바람이라고 하는 원관념을 굳이 뭘로 해놓은 거야? 꽃밭과 대응시키기 위해서 바라움의 향기에 빗대어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분단 이전 상황을 강력하게 바래서 그렇다. 이거를 시적으로 첫 고향의 꽃밭이라고 하는 거에 의지하고자 하는 바람의 향기였다 해서 얘의 원관념은 소망, 바람, 그걸 향기다라고 해서 은유법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나비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저 강과 건너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해요.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었고 시린 바람은 자꾸 불어요. 그래서 목이 바싹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빠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여전히 싸늘한 적지예요. 분단인 상황도 나한테 힘겨운데 내가 서 있는 땅 자체가 우리 땅도 아니고 적지야. 내가 오늘은 저 강과 산까지는 넘어야지 적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었다 해서 촉각적 심상 사용되고 있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분다 촉각적 심상, 목이 바싹 말라버린다 촉각적 심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채기도 없고 피에 젖고 목이 말라가고 숨결이 가쁜 상황이라고 하는 걸 나비가 겪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다. 싸늘한 촉각적 심상. 그리고 여기 지금 적지 해서 명사형으로 종결하고 있네. 명사 종결. 그래서 나비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대립은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다시 화자가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나르면 아방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이건 바라보고 있는 화자가 나비를 걱정해줘서 하는 얘기고요. 봐봐라. 여기 지금 시제 뭐 쓰여? 시제.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쓰여요. 여기는 과거 쓰여요. 여기는 현재 쓰이지. 그치? 여기는 과거 쓰이죠. 그치? 서술자가 나비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과거 시제 사용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나비 입장에서 서술할 때는 현재 쓰고 있어요. 자, 벽 해서 벽은 분단을 극복할 때의 장애물인 거죠. 그래서 앞선 조, 강과 산이나 유사한 대상이야. 처음으로 나비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고 있어요. 분단의 현실을 깨기 위해서는 내가 이 벽을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나비가 막 알고 있어. 그게 힘든 것도 알고 있고 강과 산까지 가는 것도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어. 피도 막 나고. 그런데 봐.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 된대. 나비 포기해, 안 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힘들구나라고 하는 걸 나비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비는 포기하지 않죠. 바람은 또다시 불기 시작해요. 이 바람은 뭐야? 나비가 날아가는데 방해하는 방해물이란 말이야. 근데 여전히 방해는 거세고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되는 장애물은 크고, 그런데 나비는 지쳤고 피가 막 흘러요. 그래도 나비는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얼마쯤 나르면 아방, 우리 쪽이야. 우리 쪽.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이거는 바라보고 있는 화자가 저 나비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는 말이야. 나비는 철조망 속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길 원할까? 아니야. 얘는 어떻게든 분단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거야. 바라보고 있는 화자가 안타까우니까 얼른 날아가서 해가 지기 전에 최소한 너희 쪽에 따뜻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는 앉았으면 좋겠다. 야, 따뜻하고 슬픈 밑줄 쳐. 이거 무슨 법?
무슨 법? 역설법이에요. 왜 철조망이 따뜻하고 슬프냐면 철조망 안쪽은 우리 쪽이니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철조망이 있다 그러면 남북 분단의 냉혹한 현실, 분단이 아직도 안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슬픈 거예요. 철조망이 있으면 슬퍼요. 근데 그 안쪽에 우리 땅으로까지만 가면 이 힘든 나비가 잠깐 쉴 수 있잖아. 그래서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는 막 피 흘리는 나비가 안타깝고 그러니까 얼른 철조망 속으로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비는 뭐라고 얘기해?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여전히 나비는 날면서 꽃밭을 그리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그리고 있어요. 화해와 통일의 세계. 그러면서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날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날고 있죠. 꽃밭에 이르겠다라는 의지를 여전히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까 관찰자 화자가 벽. 나비가 벽이 무엇인가 알기 시작했다 그랬지. 그러면서 아우 야 저렇게 연약한 존재가 저 벽을 날아가야 되는데 저 존재를 나비가 인지 알았는데 바람 또 거세지는데 얼른 철조망 속으로 앉았으면 좋겠는데 하잖아. 근데 나비는 잘 봐라. 그 벽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어설프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 즉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부술 수 있다 라고 나비는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벽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나비는 죽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겠다. 꽃밭으로 찾아가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여 이러는데 기라고 하는 건 상대 진영과 내 진영을 구분해주는 표시죠. 깃발이요, 깃발. 그래서 여기서는 깃발을 부르고 있는 톤호 그리고 영탄 뒤에 생략법 쓰고 있거든. 이 기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우리 팀, 적팀 표시해주는 거라 그랬지. 철조망이랑 마찬가지야. 벽이랑도 같은 존재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보면 나비는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고 갈 거리는 많이 남아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화자는 나비가 저렇게까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 쟤는 첫 고향의 그리움이라고 하는 걸, 바라움이라고 하는 걸 떠올리면서 의지하면서 날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나비는 다시 한번 나비 입장에서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걸 직시하죠. 나는 피에 젖을 대로 젖었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여전히 여긴 싸늘한 적지라고. 그걸 보고 또 화자는 얘기해요. 아, 나비가 드디어 지금 벽이라고 하는 걸 만났구나. 저게 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걸 알 텐데. 그러니까 쟤는 얼른 철조망 안쪽에 가가지고 앉아서 조금이라도 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비는 뭐라 그래? 벽을 만났지. 근데 얘는 언젠간 부서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숨 끝나기 전까지는 쉬지 않겠다. 라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표현법 쓰인 부분 봐주시면 되는데요. 요 철조망이랑 대조되고 대비되는 시어가 꽃밭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은 애들이 긍정적 의미의 시어들이고 세모 쳐놓은 애들이 부정적 의미의 시어들입니다. 그거 잘 봐두시고 요거 역설 쓰인 거 지금 안 적혀 있으니까 요거 하나 써두세요. 역설법. 그리고 여긴 이렇게 생략법으로 썼으니까 여운 형성해줍니다. 자, 보시면 나비는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시적 대상이지만 135연은 나비의 입장이 드러나 있습니다. 1연에 지금 저기 보이는 시퍼런 강과 또 산을 보고 있는 주체는 나비다. 3연에 앞으로도 저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목이 바싹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뿐 이것도 나비 시점이다. 그리고 5연의 어설픈 표시의 벽 이것도 나비의 생각이다. 그래서 나비가 보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직접 드러낸 것은 나비로 상징되는 우리 민족의 정서나 태도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작가의 창작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비와 철조망은 대조되는 시어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내용 이해를 1, 3, 5 기준으로 잘 봐두십시오. 알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봅시다.